자, 이제 원인 나온 것 중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죠. 이때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땐 사업 시행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고 아까 얘기해 줬죠? 미등기 토지? 네?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보존 등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있었죠. 이때 미등기 토지만 대상이 된다. 미등기만 된다 했잖아. 미등기만. 그럼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해버리면 어떡할까? 사업 시행자명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돼. 수용은 수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을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를 사업 시행자 B가 수용했다면 요 날 기준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 요 날까지 보상금이 지급돼야 돼. 이걸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라고 여기? 수용 개시. 그 다음 등기 신청은 이건 어떻게 할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단독 신청. 누구냐? 이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합니다. 요 사업 시행자, 요거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하고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나 인감증명을 낼까 안 낼까? 안 낸다는 거예요. 만약 사업 시행자 관공서라면 어떻게 한다고? 사업 시행 관공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 등기.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는 촉탁으로. 그 다음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라고 쓰고 등기 원인 일자는 어떤 날짜예요? 원일자는 수용 개시일입니다. 원일자 수용 개시일. 재결일이 아니고 수용 개시일. 그러면 이 수용은 등기된 부동산에 하면 수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기서 수용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시 취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시 취득은 전자가 가지고 있던 하자를 승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원시 취득. 그러면 실무상은 이전 등기로 하는데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말소를 잘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되는 A 소유 토지에 여기 수용 전에 가 등기가 있었고 여기 저당권 설정이 있었고 여기 가압류가 들어왔었고 또 수용 개시 이후에 또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고 이런 게 들어왔어도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런 등기는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은 어떻게 정하느냐면 첫째 이것이 소유권 이외의 등기라면 소유권이 아닌 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수용 개시 전후 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소. 수용 개시일 기준일인 요 수용 개시일을 기준해서 이거 앞에 있었던 또는 후에 있었던 불문 전후 묻지 않고 모두 다 직권 말소해야 돼. 다만 여기서 예외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권 예외. 다음. 첫째, 그 부동산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걸 일명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그래. 요역지 지역권은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어. 그 부동산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두 번째,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거.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말소하면 안 된다. 이건 직권 말소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수용되는 부동산이 봤더니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자 여기 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지역권이 도로가 연결돼 있고 지역권 설정이 있어. 비소유 토지 지역권 설정이 있어요. 지역권 설정해 줬을 때 요 비소유 토지 이걸 뭐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죠? 예? 그렇지 승역지. 그다음에 요거 A 소유 토지 이걸 뭐라고 그래? 요역지. 편익을 받는다. 이 요역지라고 할 때 요 역이라고 했을 때 요 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편익을 받는 거예요. 자, 토지에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1필 전부일 것, 승역지는 일부러 상관없고, 요역지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연속될 필요도 없죠. 이때 지역권 설정이 된 것은 승역지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역지는 부담 제한 물권이 설정됐어요. 자, 요역지는 좋은 게 붙어 있지? 옆에 땅 밟고 다녀야 되는 땅이에요. 승역지는 부담이 붙어 있지? 남의 땅을 자기가 이걸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11번지를 이걸 요 토지를 수용해 버렸다. 그럼 이 승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요 10번지 토지 여기가 수용됐어요. 이 지역이. 그럼 이 땅을 수용하면 이건 좋은 게 붙어 있어요? 나쁜 게 붙어 있어요? 남의 땅을 밟고 다닐 권리가 붙어 있지? 이건 부담이야, 편익이야? 편익이지. 이건 말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좋은 거니까 놔두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량을 뭐를 얘기한다? 요역지 지역권을 얘기한다. 이런 건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좋은 게 붙어 있으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이렇고,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준일이 언제냐? 기준일이 수용 개시입니다. 요 수용 개시. 요 수용 개시 이후 거. 요 수용 개시일,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 이전 등기를 말소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수용 개시 이때 이후. 여기서 요 수용 개시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25일 날 수용 개시이다. 그럼 요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월 10일 날 계약을 해. 매매 계약을 해서 여기 만약 4월 지금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이건 직권 말소 돼버려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쪽으로 오면. 그런데 단 하나,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에요. 이미 이때 먼저 생겼으면 물권 변동이 생겼어. 상속 등기를 나중에 했어도 이건 말소하면 안 돼요.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 이후에 상속 등기했을 때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예외. 그래서 여기서 수용 개시 전에 발생한 수용 개시 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 후에 이전 등기했다. 수용 개시 후에 이전 등기했다.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 요거는. 근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것도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준일이 수용 개시 이후 거. 다만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말라고 있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 전후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우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 요역지 지역권하고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를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때 그 밑에 보세요. 수용 개시 이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수용 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지금 말소할 필요가 없어. 말소하지 않아요. 수용 개시 이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다 직권 말소됩니다. 수용 개시 이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 이런 것 뭐야? 소유권 이외의 등기니까 다 직권 말소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 되는 건 요역지 지역권, 즉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재결이 실효했다. 수용 재결이 효력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수용으로 한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 말소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가 수용으로 이전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앞으로. 원인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 사업 시행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소유권 이외의 등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직권 말소했던 거는 이 재결이 실효되면 직권을 회복해 줘야 되고, 소유권 이전됐으면 이제 이게 실효됐으니까 사업 시행자 명에서 원래 수용 당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할 때는 어떻게 말소하냐? 직권 말소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요 사람이 의무자, 돌아간 사람이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했습니다. 재결이 실효돼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 공동 신청으로 말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시험에 다 대응이 됩니다. 다음 상속. 자, 역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고, 등기 신청은 항상보다 단독 신청. 상속은 상속인이 100명 있습니다. 그래도 다 뭐라고? 단독 신청. 일방만 신청이 되면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면 상속의 경우에 거기 보면 상속인 중 1인, 1부는 자기 지분만에 따른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명으로 해야 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 기억합니다. 이건 전부 다
각하사유 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되는 것. 제일 많이 나오고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이 되느냐. 첫째 많이 나오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보존이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상속등기. 상속등기도 공동상속인 중 1인 일부는 지분만 상속등기 못하고 전원명의 상속등기해야 된다. 세 번째 가등기. 즉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는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지 전원명의 전부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 때 포괄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수증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원명의 이전 등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기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걸 물어봐서 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고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상속등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을 잘 보는데 특히 세 번째 유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상속등기라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 근데 여기 상속인이 있다면 만약 두 명이 있어요. 직계비속이 여기 있다면 자, 지금은 균등이라면 이렇게 2분의 1씩 지분이 있다. 그럼 이게 뭐냐? 법정 상속분대로. 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이것은 인감증명도 필요 없고 전원명으로 그냥 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런데 첫째 이 드는 방법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다. 법정 상속. 두 번째가 유형이 등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먼저 협의 분할을 했어. 협의 분할로 인해서 상속등기하는 경우. 협의 분할 먼저 하고 상속등기하는 경우. 세 번째는 상속등기하고 나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실행하고 나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했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문제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전부 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둘 다. 법정 상속분대로 협의 분할에 따라 이거 상속 지분대로 또는 협의 분할해서 상속 등기하는 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했을 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등기부에 먼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갑구에서 지금 갑명으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지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대로 되는 거야. 여기 소유권 이전 원인은 상속. 자, A가 2분의 1 지분, B가 2분의 1 지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요 상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 해놨다가 상속재산 협의 분할했습니다. 요 A가 이걸 전부 다 갖고 얘는 그냥 포기하고 대신 제사를 이쪽에 모셔라 이런 식으로 협의 분할해버렸어. 그러면 요 상속재산은 A가 다 갖게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소하는 거냐? 지분 이전해 가는 거냐?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경정 등기합니다. 소유권 권리 변경 경정. 그래서 여기 2번 소유권 경정. 소유권을 경정한다.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고? 경정해서 누구 만드는 거냐? A로 만들어져. 그러면 요 A는 2분의 1만 지분 가지고 있다. 전체가 다 돼버렸죠. 그러니까 A는 이익을 봐서 손해봤어? 이익을 봤으니까 권리자. B는 자기 지분이 없어졌지? 의무자. 공동신청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면 요 상속 개실 사망 시에 그 효력이 생기는 건데 만약 이때 상속등기 후 협의 분할에서도 이 협의 분할은 요때 했지만 이때 효력은 사망 시 소급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경정등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소유권 경정등기.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자, 첫 번째 유형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단독 신청하고 원인 상속이라고 쓰고 원일자는 사망일자야. 근데 상속 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협의 분할하고 나서 이전 등기 해버리는 거. 이것도 역시 상속 등기인데 이것은 단독 신청. 이거 단독 신청. 자,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라고 쓰고 원인일자는 사망일자를 써요.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한 이런 식으로 유형류 상속 등기를 마치고 났다가 협의 분할했어. 요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야. 경정. 이건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해야 돼. 공동신청.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이라고 쓰고, 등기 원인 일자는 어떤 날짜냐? 협의한 날짜. 이렇게 해서 협의 분할 일자. 협의 분할 일자를 써주면 돼요. 원인자는 협의 분할 일자예요.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유한 소유권이라는 게 혹시 민법 시간에도 조금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진정명의라는 것은 뭐냐? 진정등기명의를 줄인 말입니다. 진정등기명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판례가 인정해 준 것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본다. 187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팔았다. 그리고 이게 전전양도됐을 때가 문제되는 거야. 전전양도됐어. 막 이렇게 넘어간 상태다. 그럼 등기부상 쭉 변동이 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구에서 소유권이 A로부터 쭉 전전양도돼서 쭉 넘어가 있어. 몇 차례 걸러갔다. 이러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거쳤어요. 이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초의 매매인 A, B 간의 매매가 이게 원인무효였었다. 원인무효의 이런 매매였다면 B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무골자부터 취득한 요 C도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등기? 효력이 없어. D명의 등기도 효력이 없어. 그럼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는 등기법상 어떻게 처리하면 돼? 무효등기 어떻게 처리한다? 자, 원인무효란 물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물권은 등기 없이 복귀되는 거야. 그럼 진정소유자가 누구야? A가 진정소유자. 여기 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진정소유자가 A라면 등기명의도 누구로 돼 있어야 돼? A명으로 돼 있으면 등기는 지금 D로 돼 있잖아요. 소유자가. 그럼 A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원래 무효의 등기를 다 말소시켜놔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도 등기 연속성이라는 게, 소유권은 등기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어. 연속성이라는 말은 뭐냐?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냥 실무상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 소유권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어. 전전양도돼서 만약 이게 무효라도 말소를 하면 가운데 토막 말소 못해요. 거꾸로 여기부터 거꾸로 이렇게 말소에 올라와야 돼. 알았어요? 등기 연속성에 따라서 이전할 때 이렇게 갔어. 말소 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순서대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만약 D 말소를 하면 혼자 말소하는 게 아니지 공동신청. 의무자, 권자 돼서 공동신청. 이것도 말소를 하면 의무자, 권자, 공동신청. 이거 말소를 하면 의무자, 권자, 공동신청.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다 이겨야 돼. 필적 공동소송. 그래서 소송 수행을 잘못해서 얘한테 이겼고 얘 졌다. 진상국도 말소 못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은 진정한 권리자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서 회복해야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야. 판사들이 대법관들 볼 때. 그래서 직접 명의자 등기 이전 받으라. 즉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명의자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진정 명의가 회복됐잖아. 즉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기존 등기를 소유권을 전부 다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했다는 거야? 이전 등기로 했다 이 얘기야. 다시 한번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했다?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때 진정명의란 진정 등기 명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물권 변동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이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어떻게 물권 변동이 생겼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거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라고 했지? 원인 무효는 물권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A한테 넘어가 있어. A가 진정한 물권자예요. 그런데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지금? 원래 물권자가 자기 등기를 가져가는데 무슨 물권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어 없어? 이건 물권 변동이 없어요. 등기에도 법률행위에서 매매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토지거래 허가일지라도 토지거래 허가서 받을 필요가 없고, 농지일자 농지증 낼 필요가 없고, 거민 대상도 아니고. 왜? 매매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물권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 D가 협조해주면 등기 방법은
A가 진정한 소유자가 자 대본 판례가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 너 소송해봐야 지니까 나한테 등기에 협조해줘라 했더니 그래 협조해줄게 순수히 말 따르네. 그럼 얘가 의무자 되고 얘가 권리자 돼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으로 상대방이 협력해주면 하면 돼요. 알았죠? 공동신청할 때 의무자가 있으니까 얘 뭘 내야 돼? 의무자 뭘 내야 돼? 등기필정보고 인감증명 내야 돼.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 필요는 없어요. 자, 등기필정보 인감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할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뭐라고 합니까? 자, 등기 넘겨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지 마라. 법대로 이러죠? 일반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누굴 상대로? D를 상대로 어떻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행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겼어.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문을 들고 혼자 나가겠죠? 나가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자 지금 판결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판결 받아서. 이 판결 받았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증명정보. 원인증명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협조할 때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없었지만 지금 판결 받았으면 원인증명정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판결물 가지고 요 A가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등기소에 가서 뭘 신청해야 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지? 이 판결물 가지고 이거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주면 등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등기관들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으면 이전 등기만 신청해야 해줘요. 자, 그럼 거기 내용 다 들었으니까 보세요. 자, 진정명 회복에서 자, 지금 소유권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공동신청, 즉 상대방이 협력하면 진정권리자와 현재 등기명인이 공동으로 하면 되고 이때 원인증명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약서 자체가 없어. 이때는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자의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낸다 안 낸다? 내지. 공동이니까 의무자 있잖아. 근데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원인증명정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판결문 뭐라고 써요? 확정 판결 정보. 확정 판결 정보. 이것이 원인증명 정보가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 정보. 판결문 자체가. 자, 이 판결 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각하합니다. 각하. 신청 정보 내용 중에 주의할 게 있죠. 자, 신청 정보 중에 아까 제가 표시했던 거 등기 원인 뭐라고 쓴다? 원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 빼놓고 다 써야 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써주는 거야. 진정 등기 명의 회복. 줄여서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원인자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안 써요. 안 써. 왜 안 쓴다? 원래부터 자기 거야. 등기한 날짜에 권리 변동이 안 생겨. 원래부터 자기 거기 때문에 원인 일자를 쓸 수가 없어요. 특징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뭘 안 쓴다고? 등기 원인 일자가 없어요. 일자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검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검인 대상이 아니지? 매매가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거래 신고 필증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유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다. 그러면 유증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괄 유증은 앞에서 민법 187조일 때 설명 들었죠? 유증에는 자, 두 가지 개념. 포괄 유증. 뭐 민법 시간 유죄푼이 암기고 막 그러죠? 특정 유증.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해 가지고 자, 포괄 유증은 전에 드라마에서 봤나? 드라마가 아니고 어디서 누군가 가수가 나와서 이게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한다면 죽을 때 자기 옆에 있는 여자한테 자산권의 절반을 주겠다. 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뭐야? 포괄유증이야. 자기가 자산권 얼마를 주겠다. 이걸 뭐라고? 포괄유증. 특정유증이 그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여기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요 부동산을 내 친구 갑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특정유증. 개념 느낌이 옵니까? 포괄유증 내 자산권의 몇 분의 몇을 누구한테 줘라. 이걸 포괄유증.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특정 요 부동산은 죽으면 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특정유증. 그럼 차이점은 뭐냐? 포괄유증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을 물어볼 때 물권 변동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겨요.
특정 유증의 경우는 물권 변동되려면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물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증의 효력이 생겨요. 생전에는 안 생깁니다. 생전에는 유언 철회의 자유가 있어서 생전 유언의 효력이 안 생겨. 그러면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물으면 등기 절차는 포괄 유증 특정 묻지 않고 둘 다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공동 신청으로 한다. 그래서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수증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 돼서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 자, 그래서 등기 절차는 공동 신청이므로 등기 필정보를 낼까 안 낼까? 공동이면 누가 있다겠지? 의무자. 등기 필정보 내는 거예요. 자, 공동 신청이므로 등기 절차에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수인이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전원 명의 이전 등기 신청할까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신청할까요? 아까 해줬는데 또 해줬으니까 물어봤잖아. 도표 그렸는데 전원이라 했어요? 다시 보세요. 포괄 유증이라 했지? 그럼 뭐라 했어요? 지분만도 되고 처음에 다 된다 했잖아.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처음 듣는 말 같잖아.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전원 명의 신청할 수도 있고 둘 다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원 유증, 등기 원인 일자는 어떤 날짜다? 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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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증을 위한 가등기는 사망 전에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망자 유증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사망 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즉 유언의 효력은 생전에 안 생긴다 했잖아. 안 생기니까 가등기도 못해요. 유언자 생존 중엔 뭐도 못한다고? 가등기도 못해. 이런 표현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어서 전부 다. 자, 그 다음 환매. 이제 원인별로 이제 특수한 것 다 봤고, 환매. 환매는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다? 대사오는 거다. 누가? 대사오는 거다. 매도인이. 자, 매수인 명의 이렇게. 환매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담보수단 이용되는 건데, 잘 보세요. 민법상 환매는 민법 규정에 따르면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이 다시 사올 걸 유보하고 보류해놓고 매매를 한 거야. 다시 사온다 이게 뭐야? 다시 사온다? 이게 환매. 대사온다 이걸 환매라고 하죠. 환매. 그러면 매매를 하면서 다시 사올 걸 유보하고 이렇게 한 이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이 환매의 경우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 보면 이 판 사람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매도인이지. 매도인 뭐가 된다? 의무자야. 산 사람 매수인이 뭐가 돼? 등기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으로 무슨 등기해야 돼 여기서? 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요거 한 건 있어요, 한 건. 근데 환매는 거꾸로 환매를 보면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다시 사올 권리 매도인이 갖는 거야. 매매가 반대로 가지. 이에 따라 무슨 등기 신청한다?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해야 돼. 환매 특약 등기. 그래서 등기가 두 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 쓸 때 1건 1신청서 신청주기 원칙이니까 신청정보 따로따로 써야 돼. 여기 신청정보는 따로따로 두 장을 쓴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별개의 신청정보.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내대. 이 등기는 법률상 동시에 신청해야 돼. 동시. 따로따로 못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해야 돼. 동시.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일 때 이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될 거 필요적 정보 있어. 필요적.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정보가 뭐냐? 매매 대금과 매매 대금과 비용 반드시 써줘야 돼. 왜냐? 이 매매 대금과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1억짜리 부동산 팔았어요. 환매 기간 5년 전에서 5년 후에 이게 10억으로 올랐어. 그렇다고 10억 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 1억하고 비용 그 쓴 거 그만 주고 찾아가는 거예요. 매매 대금과 비용을 그래서 반드시 써야 돼. 필요적 정보 반드시 써야 될 거. 그다음 임의적 정보 뭐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 약정하면 돼요. 그리고 신청 정보에 쓰는 이런 내용과 특징 중에서 여기서 첨부하는 정보 차이있어. 이 첨부 정보 중에서 매매의 경우는 의무자가 매도인이므로 이 사람 뭐가 있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을 내야 돼요. 특히 매도인 인감증명 내야 되겠지. 근데 환매는 누가 의무자라고? 매수인이 의무자, 얘가 의무자, 얘가. 알았어요?
그럼 매수인은 지금 공동 신청이지만 매수인은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없어. 아직 자기 앞에 등기 안 됐으니까. 인감증명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인감은 누가 낸다고 했지 아까? 인감 누가 낸다고 했어? 첫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등기명의 의무자. 여기서 의무자가 누구야? 의무자가 비소유권자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직. 그러니까 소유자가 안 됐으니까 의무자지만 소유권자 아니므로 인감증명도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이. 공동신청이지만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 실행하게 되면 자 등기부서 한번 보세요. 동시에 신청한 거야.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돼 있어요? 매도인명 돼 있는 상태에서 환매로나 이전 등기하면 여기서 여기 소유권 이전이 누구 앞에 넘어간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했으니까 항상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환매권은 누가? 매도인이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써줍니다. 그럼 얘는 대항력을 취득했어.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했다고? 대항력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명의 소유가 넘어갔지만 A라는 사람이 환매권이 있다는 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어. 금액과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B로 돼 있으니까 B가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제3자한테. 다만 이 C는 B한테 이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A한테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기 때문에 A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C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다. 소유권 취득이 D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A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야. 현재 소유자는 B로 돼 있어. C로 돼 있어. 이렇게. 넘어갔으면. 즉 제3취득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3취득자가. 이 상태에서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즉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 행사하면 돼. 누굴 상대로 행사할까? 누굴 상대로? 그렇죠.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환매권 행사합니다. 나 환매권 행사하겠다. 그럼 얘는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협조해줘야 돼. 환매권 행사하면 기존 등기를 다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새롭게 이전 등기 해줘요. 새로운 이전 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다시 누구? A 앞으로 이전돼 버려. 원인은 환매권 행사.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돼.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전 등기를 하는 거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걸 찾아오면 더 이상 환매 특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걸 이전 등기 할 때 요 당해 환매 특약 등기 등기하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이건 다 직권 말소입니다. 이런 거. 알았어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 직권 말소되는 겁니다. 자, 프린트를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청 정보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별개로 따로따로 두 장 만들어야 돼. 이전 등기 한 장, 환매 특약 등기 한 장. 그 다음 어떻게 신청해야 돼?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따로따로 못 내. 오늘 소유권 이전하고 내일쯤 하겠다. 그럼 각하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같이 내야만 돼. 이건 법률상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자는 누구야? 환매 등기 권자는 누구야? 매매와 반대. 매매는 매도인이 의무자지만 여긴 매도인이 권리자. A라고 하지 말고 누구? 매도인. 의무자는 누구야? 오히려 매수인이 의무자. 거꾸로. 매매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그 다음 등기 절차는 공동신청을 하지만 특징이 신청 정보에 쓸 때 필요적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써줘야 돼. 매매 대금과 비용. 임의적인 건 뭐라 그랬지? 환매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권자의무라는 얘기 있고 공동신청을 하지만 뭘 안 낸다고?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안 내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근데 환매권을 제3자 다시 넘길 때는 어떡하냐? 얘가 환매권을 가지고 있어. 요 부기 등기로 한 요 환매권을 제3자 취득할 땐 부기 등기로. 환매권을 이전에 가면 돼. 부기 등기로. 등기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있고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 기존 등기 말소하지 않고 새롭게 이전해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즉 만약 B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떠냐? 이것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즉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시류라고 쓰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했다면 즉 환매 기간이 지나버렸다든가 환매 특약 등기가 해제됐다든가 등등
환매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면 이때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다 몇 가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신탁등기. 신탁등기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알면 답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지금 현재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또 수탁자 다시 새로운 수탁자한테 이걸 재신탁하는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그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새로운 수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한다는 거. 신탁등기 절차에서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게 동시에 일괄, 즉 일괄은 한 장의 신청 정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환매특약등기도 동시 신청했지만 이건 일괄이 아니라 별개 했었죠. 신탁등기는 한 장으로 일괄해서 일괄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부동산마다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신탁 원부는 등기부 일부야. 그래서 이걸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 등기 기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보고 싶으면 열람을 하면 별도로 다 청구해야 돼요. 등기부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있을 때, 즉 수인의 수탁자 상호 간의 관계는 뭐냐? 합유 관계입니다. 합유, 공유가 아니고 합유 관계에서 합유 관계, 합유. 신탁등기 말소 역시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등기 말소와 동시에 신탁등기 같이 말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동시신청, 일괄신청하게 되고 수탁자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나 위탁자는 역시 대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이런 정도 내용만 알면 돼. 신탁등기 굉장히 많아. 신탁등기 종류 한 5가지 이상 나와요. 담보신탁, 개발신탁 종류가 많아. 근데 그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신탁등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 범위에서 딱 끝나요. 답이. 이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이제 소유권 이외의 등기 좀 쉬었다 할게요.